네, 유도등이 연동이 안 돼서 왔는데 릴레이가 완전히 타버려서 아마 상당한 부하가 있었나 본데요. 유도등용 릴레이가 지금 그래서 부하를 측정해 보려고 지금 하는데 부하가 일단은 10A는 지금 넘어가요. 네, 이렇게 중계 릴레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탔네요. 네, 아까 부하를 잰 것처럼 10A가 넘어가고 테스터가 고장날 것 같아서 스톱했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는 누전이 상당히 심하고요. 아마도 누전일 거는 같아요, 원인이. 누전은 일단은 이렇게 매거 테스터, 이제 일반 테스터로는 안 되고요. 메가 테스터라고 해서 따로 있는데 지금 저는 내압을 500V가 아니라 내압을 250, 500, 100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50으로 내압을 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접지는 덕트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이제 접지를 이런 함 같은 데에다가 연결을 해서 재긴 하는데 이 함이 그냥 허공에 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접지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측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접지는 완벽하게 접지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파이프 같은 데나 배관, 기계 배관 같은 데나 이런 데다가 확실히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한번 지금 이제 값은 이제 0으로 이제 나오기는 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메가링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여기에 유도등 선이 두 가닥이 있는데, 네, 요거를 한번 대볼게요. 그러면은, 네, 스위치를 한번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네, 완전 0.066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완전 쇼트라는 소리예요. 0.06.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선도 한번 재볼게요. 이제 스위치 선 0.01. 얘는 조금은 덜하네요, 그죠? 네, 이렇게 누전이 완전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차단기가 아마 네, 전기 판넬은 이렇게 있는데 전기 판넬 쪽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상전원이라고 되어 있는 요 전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이렇게 빨간 버튼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ELB 누전 차단기고 얘는 비상전원반에는 누전 차단기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누전이 됐어도 안 떨어졌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내선 규정이나 우리 소방 쪽에 유도등을 ELB로 써야 되는지 아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좀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고요. 어쨌든 누전이 100% 심한데 완전 누전인데 안 떨어진다는 것은 배선형 차단기라서 이제 얘가 과부하가 생겼으면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 소방에서 화재가 잠깐 테스트하다 보니까 아마 모르고 과부하로 인해서 배선은 안 타고 저 딜레이가 가장 약한 부분이니까 딜레이 쪽에서 완전히 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뭐 저거와 동일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같은 타입이 이렇게 작은 타입이긴 하지만 어떤 건 5A짜리가 있고 어떤 건 10A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하를 충분히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0A짜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요 릴레이 보니까 HR710-EP 24V DC 나중에 이제 요거 부하 한번 확인 한번 해서 몇 A짜리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요게 한 5A짜리 아닌가 싶기는 해요. 대충 봐서는. 네, 릴레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일자로 된 여기가 릴레이 전원 쪽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릴레이 전원 쪽이고, 요게, 요 단자가 두 개가 전원이고, 요게 접점. 접점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여기 맨 끝에 요 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로 들어갔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콧몬선이라는 거고, 이렇게 와서 대충은 기본적으로는 저기 뭐죠? 접점이 지금 간혹가다 이제 타입대 틀려서 우회하고 연결됐으니까 위에가 B접점, 아래가 A접점, 그 다음 맨 아래가 C접점, 콧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콧몬하고 A접점을 이제 쓰겠죠. 화재 시 이제 유도등이 동작이 돼야 되니까 평상시엔 떨어져 있다가 붙는 접점을 쓰겠죠. 그리고 이제 부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하가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씩 짬바를 해주면은 부하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일단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기본 설치 정석이고요. 그러면 얘를 비스로 이렇게 양쪽 여기 홈 있는 데에다가 비스를 이렇게 채워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찬내를 달았을 때는 여기에 좀 걸리는 타입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릴레이가 요걸 이렇게 뒤로 이렇게 조여주면은 이 찬넬이 저게 딱 걸리는 타입입니다. 뺄 때는 요거를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하면 빠지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한번 이렇게 위에부터 걸고 그 다음 아래 툭 누르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릴레이가 일자로 된 부분이 아래로 됐으니까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죠. 이제 결선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릴레이 결선은 지금 제가 이렇게 콧몬을 짬퍼를 이렇게 해놨죠. 위아래를 짬퍼를. 여기도 콤하고 얘하고 이쪽하고 B접점, A접점. 그리고 이쪽도 콧몬 단자하고 B접점, A접점 이렇게 되는데, 부하를 두 개를 다 써버리면 부하가 2배로 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에다가 하트라인을 끌고 와서 위에다가 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정석대로 이쪽 아래쪽이 콧몬 단자니까 여기에다가 하트라인을 주고 2차 쪽에다가 스위치선을 줍니다. 여기서 간단히 이렇게 줘도 되기는 하지만은, 정석으로 콧몬 단자에 하트라인 플러스나 뭐 하트라인이나 뭐 알상 뭐 이렇게 살아있는 1차 측 전원을 주고 2차 측 가지고 스위치선을 쓰는 거를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 사고도 없고 결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1차다 2차다 구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의 뭐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쉽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변칙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개념이 이제 없어져요. 어느 쪽이 1차지 어느 쪽이 2차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선을 따라가 본다든가 전압을 재보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죠. 근데 기본을 지키게 되면은 항상 나는 어떤 스타일로 정확하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전화상으로도 누구한테든 내가 한 곳에든 이 선을 빼면 돼, 이 선이 무슨 선이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가든 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석대로 해놓으면 다음 사람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나만 안다는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같이 공용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아래쪽을 콧몬 단자로 해서 하트라인, R상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는 유도등 스위치 라인, 이 황색 쪽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네, 이렇게 결선을 R상, N상에서 이렇게 접점에다가 결선은 됐고요. 그 다음 중계에서 오는 이게 출력입니다. 중계에서 오는 출력.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고 딜레이 여기가 위에가 전원이죠. 딜레이 전원. 여기에 중계에서 오는 거니까 플러스. 그리고 이쪽 선들이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설치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만 이제 여기다가 달아주면 되겠죠. 이제 가급적 딜레이가 이렇게 램프 달려있는 타입이 있고 램프가 없는 타입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램프 달려있는 게 조금은 좋기는 하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편리성, 단 램프 달려있는 거는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극성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 극성을 안 맞추면은 딜레이는 동작은 돼도 램프는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극성을 잘 맞추면은 램프까지 들어오고 딜레이 동작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극성이 안 맞으면은 램프는 안 들어오고 딜레이만 그냥 동작되고 그러겠죠. 네. 조금 더 이제 좀 쉽고 좀 관리가 좀 편하게 하려면은 딜레이 있는 타입을 좀 달아주는 게 좋기는 하겠죠. 자, 이제 차단기 전원을 이제 넣겠는데요. 차단기 전원을 넣으면은 유도등이 이렇게 저 빨간불 들어왔죠. 네, 유도등 전원은 들어가고 유도등은 아직은 안 켜지겠죠. 예. 그리고 배터리가 정상되니까 이제 꺼졌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유도등 스위치를 수동으로, 여기 수동 스위치인데 수동으로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은 예, 대충은 이렇게 켜지고 이러겠죠. 그러면은 유도등을 키면은 네, 저렇게 유도등이 들어오겠죠. 예, 부하가 너무 세서 빨리 그냥 껐습니다. 일단 테스트만 하느라고요. 예, 중계기에서 이제 나가는 배선까지 문제가 없나 확인하려고 이제 강제로 플러스에다가 콧문을 해서 중계기 출력 쪽에다가 직접 쇼트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도등이 동작되겠죠. 예, 그럼 배선에도 이상이 없으니까 예, 작업은 완료는 됐는데 이제 관리 측에다가 유도등 부하가 누전돼서 너무 높으니까 이걸 이제 찾으라고 별도로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도등이 누전이 이렇게 심해서 상당히 큰 화재 날 수도 있었을 법한 이렇게 상당히 크게 예, 불은 대충 붙었었나 봐요. 열은 네, 상당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유도등도 제가 법규는 한번 찾아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유도등 쪽에 ELB를 다루면은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는데 별 이상이 없다면은 유도등 쪽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시는 게 관리 차원에서는 좋을 거는 같습니다. 예. 물론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유도등을 다루면은 나중에 화재 진압을 할 때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유도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론 떨어지기는 하겠죠. 그런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비상전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뭐 별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근데 법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딜레이가 화재로 갈 뻔한 상당히 심한 상태로 딜레이가 타서 배선도 사실은 많이 탔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까지 교체하는 걸로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조금 점검하시는 분들도 조금 가급적 부하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씩은 한 번씩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는 같아요. 관리자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또 점검할 때 그렇게 NFB가 설치가
배선용 차단기죠. 그게 배선용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누전이 돼서도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씩은 부하 같은 것도 확인 좀 한번 해주셨으면은 좋은 관리가 될 거는 같습니다. 점검이. 네. 네, 오늘은 유도등 수리 연동이 안 된다고 해서 수리를 하러 릴레이 교체 정도로는 끝냈네요. 뭐 실제적으로는 뭐 연동이 안 되고 그랬으면은 파워 서플라이 쪽에 기판이 손상이 돼서 이 기판을 수리를 했을 텐데, 오늘은 기판은 고장은 아니고 이렇게 릴레이만 문제가 돼서 이걸로 끝났네요. 끄세요. 네, 릴레이를 대충 확인은 해봤는데 부하는 10A 내용은 같네요. 네, 대충 내용을 보니까 부하가 10A. 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하고 동일한 부하 용량이네요. 수명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회 정도 접점을 100만 회 동작을 시키면은 그때서야 뭐 불량이 날 수는 있기는 하겠죠. 어쨌든 수명은 한 100만 번 접촉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부하는 10A짜리 부하네요. 네, 삼선식 유도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선식 유도등에는 일단은 전원 220이 들어가겠죠. AC 220V가 들어가겠죠. 그게 하나는 N상과 하나는 R상이죠. DC로 얘기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상이고 뉴트럴 마이너스 상이라고 하고, R상은 플러스 상, 하트라인이라고 그러죠. 표현하는 방법들은 약간은 틀리긴 하는데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N상과 R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N상과 R상이 두 개가 들어와서 기판 쪽으로 들어가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전을 하고 배터리에 충전을 하고 있다가 램프는 안 켜지겠죠. 네, 쉽게 그리면은 램프를 이렇게 램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N상은 그냥 램프로 와 있겠죠. 그 다음 R상이 오는 게 아니라 스위치선, 우리가 유도등 제어할 때 쓰는 삼선식 할 때는 이렇게 릴레이 접점을 R상을 하나를 주고, 그 다음 하나를 램프 쪽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기판으로 다 들어가서 기판에서 해결을 하는 건데, 굳이 저희처럼 뭐 수리하는 사람들 아닌 이상 기판의 세부 구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N상은 충전부로 들어가고 램프로 뭐 들어간다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R상 그러면은 얘가 백색이 되겠고요, 얘가 흑색이 되겠고요, 그 다음 스위치선 요거는 녹색, 지금은 적색이죠. 적색이나 예전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백색하고 흑색은 전원이 들어가서 기판에 충전을 하고 있어서 램프는 안 켜지고 있다가, 적색선이 결국은 흑색선하고 붙으면은 램프는 유도등은 켜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화재가 나서 릴레이를 동작을 시켜주면은 흑색선이 결국은 흑색선 쪽이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서 램프를 켜준다는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은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백색하고 흑색은 충전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 충전하고 있고, 그 다음 적색, 옛날에는 녹색이죠. 적색 선은 릴레이, 화재가 나면 릴레이를 붙여주면은 결국은 R상이 다시 들어오니까 램프를 켜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하면은 유도등이 있을 때 N상과 R상이 있을 때 유도등 N상하고 R상이 들어가면 충전한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적색선, 백색, 흑색, 적색, 이 선이 결국은 이렇게 된 건데 화재를 안 하고 얘를 릴레이를 안 하고 그냥 흑색선하고 적색선하고 두 개를 붙였을 때는 이선식 방식이 되는 거죠. 항상 유도등이 켜진다는 소리죠. 이렇게 흑색하고 적색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전기를 하나를 넣고 그 다음 N상에 유도등을 놓고 하면은 2선식 방식으로 그냥 유도등이 켜지는 거고, 3선식에서는 N상과 R상이 전원이 들어가면은 기판에 충전을 하고 있다가 적색이 화재가 동작이 되면 적색이 흑색에 있는 R상이 동작이 돼서 램프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는 램프가 켜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념은 아닙니다. 절대 기판에 들어가서 SMPS 기판으로 들어가서 뭐 AC에서 DC로 바꾸고 트랜스를 거쳐서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으니까 큰 개념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도등 전압이 궁금하시다는 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220V 전원이 들어가서 N상과 R상이 들어가서 유도등에 이렇게 백색, 흑색, 다음 스위치를 거쳐서 적색 이렇게 되어 있겠죠. 3선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백색하고 흑색은 당연히 220이니까 220V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유도등에 따라서 전압들이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백색하고 적색하고는 뭐 210, 20V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형광등 타입일 때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LED하고 형광등하고 섞였거나 뭐 이선식으로 쓰거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전압은 이제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LED를 만약에 많이 갈아놨다, 가끔씩 형광등 타입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한 210V 정도에서부터 한 50V 정도까지 전압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백색하고 적색하고는요. 스위치가 끊겨 있는 상태인데도 전압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 기판 안에서, 유도등 기판 안에서 회로가 돌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색하고 적색을 전압을 잴 때에도 항상 뭐 50V에서 210V까지는 전압이 나온다. 또 반대로 흑색하고 적색은 또 전압이 어떻게 될까? 얘 같은 경우에도 한
얘보다는 더 높습니다. 얘는 50V에서 뭐 한 200V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얘는 50에서 반대로 한 220, 거의 이 전압하고 똑같이 나올 때도 많습니다. 두 개. 그거는 결국은 코일로 이렇게 돌아나가서 전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도등 전압을 잴 때에는 백색하고 흑색은 220 당연히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은 적색선은 스위치선이기는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죽어 있어서 안 나온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기판에서 코일이나 회로를 어떠한 회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압들이 다 각각 흑색하고도 나오고 백색하고도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은 유도등 전압을 대충을 말씀을 드리면은 백색하고 흑색은 220V 나오는 거고 백색하고 적색하고는 뭐 50V 이상 정도에서부터 200V, 210까지도 뭐 50V 이상이라고 그냥 해놓을게요. 이상. 그 다음 흑색하고 적색하고의 전압은 어떻게 되죠? 얘는 한 뭐 150V 이상, 예, 거의 뭐 170, 200, 뭐 거의 이쪽 전압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등은 이제 이거는 형광등 타입하고 CCFL 타입하고 CCFL도 형광등하고 이제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좀 개념은 다르죠. 그다음 지금은 LED 타입을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떠한 기구들이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전압이 발생되는 게 틀릴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어느 회사의 제품이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에서 그 차단되는 회로들을 정확하게 구성을 하는 데면은 조금 저항값이 덜 나오는 게 있고, 차단을 안 하는,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돌리는 회로로 구성을 했을 때는 전압이 조금 높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다르지만은 전압은 이렇게 백색 흑색 간에는 220, 백색 적색 간은 50V 이상, 그거는 유도등이나 형광등, CCFL이나 LED 이런 거에 따라서 전압은 다르지만은 50V에서 뭐 200V 사이까지도 다 나온다. 그리고 흑색하고 적색도 같은 선이기는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유도등이 안 켜졌을 때에는 150V 이상에서부터 뭐 220까지 거의 다 나올 때도 있다. 유도등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때 화재를 주면은 유도등이 이제 붙겠죠. 붙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로지 흑색하고 적색은 같은 상이기 때문에 0으로 변해버리죠. 같은 상으로 변했을, 이제, 잠깐만요. 자, 이제 화재를 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화재를 줬다고 생각을 했을 때, 화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흑색하고 적색은 같은 상이죠. 같은 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흑색하고 적색은 0V입니다. 전압이 없겠죠. 물론 이제 약하게 뭐 조금은 전압은 있어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0V대입니다. 그리고 백색하고 적색하고 220 나오는 거고요. 백색하고 흑색도 220V 나오는 겁니다. 화재 시에는 이렇게 전압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